눈에 빛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가만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어느덧 11월 특집 마지막 회가 됐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큰일 났어요 이제. 겨울에 너무 추워요. 취준생들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우리 세미 씨 같은 경우는 이 월동 준비, 겨울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쿠팡에서 그 대용량 핫팩을 대량 구매를 했고요. 아니 뭐 집에 난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닌데 네. 수족 냉증이 있어가지고 대량 구매를 했고,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이 겨울 니트를 캐시미어 니트를 이렇게 사서 캐스미어. 네, 입고 왔습니다. 어쩐지 그냥 울 세탁해야 되는 거 알죠? 예, 고프레기 많이 일어나면은 예,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꿀팁. 이렇게 세탁 정보까지 알려드리는 다스베이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미 씨 말대로 가만히 있어도 많이 추워요. 네. 움츠러드는 계절인데 여기다가 취업까지 안 되면 얼마나 더 움츠러들겠습니까? 마음 공허하죠. 공허하죠. 아무리 따뜻한 패딩을 입어도 이 마음이 추울 수도 있는데 신쌤, 네. 이 취준생들 네. 이 월동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정확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예. 숫자 스펙과 경험 스펙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할 시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취업을 지원하는데 지금 뭐 토익 점수라던가 이런 네. 숫자로 대변되는 게 부족하면 그거를 요번에 빨리 해야겠죠. 네. 그리고 경험 스펙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활동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지원자들이. 네.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대학가에서 이 프로그램 같은 거 뭐 하겠다 그러면요. 막 학생들이 몰려들어요.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이 기니까 겨울 레포츠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스키장 있죠, 이런데 있죠. 이것도 네. 취업하고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유의해야겠네요. 조금 생각해서 방학을 보내셔라, 겨울동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 다스베이더의 열정으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신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김지원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경기소재대학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소비자 주거학을 부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3세로 지원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합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공기업 사무행정 직무인데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7, 토익 770점, 한국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획득. 고민은요, 취준 초년생이라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올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던 김지원 학생의 프로필을 같이 보셨습니다. 신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딱 보시면은요,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야, 딱 가점 받는 거 준비 딱 했네. 이런 걸. 네, 가점. 여기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자격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모든 공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무슨 공제회, 예. 무슨 연금 이런 데들이 이 사회조사 분석사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그리고 이 MPS, 그리고 무슨 공무원 연금공단 이런 데 지원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준비를 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준비를 좀 탄탄히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고민부터 해결해 볼게요. 네. 이제 막 취준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네. 이 눈에 띄는 자소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 저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왜 뉴스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BTS 뭐 전국 점점점 하면 일단 클릭부터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클릭하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읽다가 읽을까 말까 고민하듯이 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한 두세 줄 읽다가 아니면 안 읽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첫 줄에서 한 셋째 줄까지 다 몰아야 돼요. 함축을 해야 되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딱 눈에 띄는 자소서가 되거든요. 초반 근데- 러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초반 러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로 글을 쓰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이제 결승전으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먼저 넣어라, 세 줄에. 그래야 본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 야, 이거 완전 일기인데? 이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잘 못 쓰는 자소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만나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소식입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 바로 QR 인증이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인데 건보공단이 이 QR 시스템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4대 사회보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복잡한 민원 신고 업무를 별다른 절차 없이 QR코드로 자동 접수 처리되도록 했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채용 분야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자, 이거를 사무 자동화를 하는 걸 이제 Robotic Process Automation이라 RPA라고 해요. 예, 예. 자, 그래서 RPA가 정부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자동화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동화 됐다고 공공 분야에서 사람 채용을 줄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늘리고 있죠. 왜요?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 규모를 줄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공공기관하고 일해보면은 페이퍼워크라 그래가지고 그 딱 서식 있죠. 네네. 네. 다 자동화 한다 그래도 뒤에서는 또 와 엄청난 작업을 합니다. 네. 형식이 절차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당장 사람을 줄이고 뭐 이런 거는 좀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한 친구의 질문인데요. 이 건보공단에 여러 번 지원했지만 계속해서 광탈을 한대요. 네. 주변에 보니 스펙이 좋은데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펙이 부족해도 합격하는 친구도 있다고 네. 하는데 이 대체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은 지원자의 스펙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놨는데 스펙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보다 낮은데 왜 쟤 붙었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방식. 그러니까 가점을 풀로 받으면 일단은 뭐 다른 게 안 돼도 붙어요. 네. 그래서 이 큰 데 지원할 때는 가점 기준을 보시고 내가 그냥 가점 30점 만점에 30점 다 받을 수 있는지 네. 여기 체크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역 인재 점수를 만약에 가점으로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따로 티오를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점을 빼고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점을 제외한 그 네네. 점수만큼은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요걸 안 하시면은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가점은 꼼꼼히 다 확인을 해서 네. 최대한 풀로 받으시는 게 네.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했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적은 만큼 두 개의 항목을 첨삭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항목은 1번.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본인이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당시 상황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야, 일단 뭐 설명이 좀 길어요, 질문이. 네. 좀 헷갈리는데. 네. 세미 씨, 이 항목의 네. 평가 의도는 뭐가 돼요? 어려웠던 경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복합형 질문인데 네. 두 개를 물어보죠.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라. 네. 그리고 그때 노력을 써봐라. 네네네. 구체적으로. 예. 자,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네. 잘 경험과 보시면요. 노력.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사례로 갖고 와라. 딱 이렇게 돼 있는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례를 갖고 올 때 사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역할이 뭐였고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네, 근데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약간 변명식으로 그냥 쭉 드라이하게 아주 쓴맛나게 쓰죠. 그럼 재미없죠. 안 읽죠. 탈락.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좀 앞쪽에 함축해서 그럼요. 일단 볼 수 있게끔 써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썼을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항목 첨삭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좀 읽어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보면 협상을 통해 고객 만족과 근무 중인 가게 이익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걸 처음에 한 줄로 딱 써주는 건 되게 좋죠. 네, 딱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 줄 앞에 읽고 싶은 거, 관심을 끌게끔 탁 끌고 나오는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건 잘했는데 뒤에가 문제죠. 자, 선물용 과자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이 과자를 가져와 포장을 요청했고, 이거 손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가게에 손해가 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네. 네.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네. 네.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쓰면 안 돼요, 뭐든지.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니죠. 네. 서비스가 아니라 훈계가 돼버리겠네요. 훈계가 돼버리죠. 그렇죠. 손님 가르치면 손님이 싫어하죠. 예. 예, 예.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손님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추가 요금 없이 담아주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는 손님은 서두가 주셨습니다까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이죠. 네. 자, 일곱 줄을 읽어보시면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썼죠. 네네네. 자, 이거 뭔가 와닿으세요?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게 좀 설명인 거 설명이죠. 같아요, 그냥 이거 저스트 일기예요. 예. 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도 부족한데 그냥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쭉 하고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로 끝나요. 자, 그럼 차라리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노력했는지를 써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 글이? 근데 여기에는 그냥 쭉 설명만 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손님이 생각하는 가게의 이미지를 줄일 수 있었다는데, 자, 여기에서 이러한 경험이 지금 건보에 입사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직무와 연결해서 써주셔야죠. 왜? 아까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before, after. 애프터가 없죠. 그래. 아하.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글을 처음에는 좀 잘 썼어요. 첫 네. 줄에 딱 눈을 끌게 하는 것은 되게 잘했는데 네. 그 뒤로 건보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로 연결시키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첨삭을 해봤고요. 세미 씨, 네. 첨삭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네. 수 있었습니다. 딱 이 네. 정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뭐 어떤 돈이나 금전전 이익을 내가 지켰다를 쓰라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잘못 쓴 거예요. 아, 약간 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겠지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항목에서 이것만 고치면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이해 대처하기 위해서부터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제일 긴 부분. 네. 이 부분을요 그냥 쭉 설명하면 안 읽어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여기에 자 본인이 어떻게 문제가 뭐였는지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하면 되겠다. 자기의 의견을 정리를 하고, 네. 자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뭐 사장님이든 누구든 뭐 손님이든 전달을 해서 저 사람을 설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설득.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했던 방법, 뭐 친절하게 얘기한다, 어떻게 한다. 뭐 본인이 이 설득했던 본인의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면서 본인이 뒤에 글자 수를 맞춰주면 괜찮죠. 아, 좀 아쉽네요. 이게 앞에가 이게 소제목일까요? 네. 협상을 통해 이 아니요. 부분. 이거를 사실 이 지원자가 여기에만 쓰고 아마 다른 데 안 쓰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솔직히 건보만을 위해서 쓴 자소서라고 보이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분명히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볼까요? 어떻게 썼을까? 제가 약간 네. 이분 느낌이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네. 네. 라임으로 좀 바로 짰습니다. 네. 저부터 읽어볼까요? 네. BGM 좀 깔아주세요. 과자 가게 점원 이제 건보로 과자. 괜찮은데요? 라임 이거 괜찮다고 괜찮다.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다고 하는 게 저 괜찮아. 이거 그랬어요. 괜찮은데? 약간 좀 임팩트 있지 않나요? 임팩트 있어요. 저는 조금 노잼인데 그냥 어. 앞뒤만 살짝 바꿨거든요. 이게 아재이 코드라 그래 이게. 왜 자꾸 나를 아재로 왜 저랑 같이 아재로 끌고 아니 가세요? 제가 지금 어서 오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승계 노잼. 네. 해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앞뒤만 살짝 바꿨는데요. 고객 만족과 가게 이익을 지킨 협상력. 협상력. 좀 이거 되게 드라이한데?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협상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무슨 역 이렇게 땅땅땅 맞춰서 해주면 좋죠. 다른 그렇죠. 다른 파트 다른 파트에서는 뭐 오. 설득력, 뭐 친화력 이런 식으로 역자로 땅땅땅 가면 좋죠. 그럼 그래서- 장점을 이렇게 좀 알려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라인 맞추기 좋은 거죠. 이런 력자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래서 되게 취준생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예, 과자 가게 점원 건보로 가자. 이거 근데 사실 제가 팔게요. 가즈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이 저희 나이대예요. 딱 읽고 오 하면 기분이 좋으면 또 붙여줍니다. 이 친구 재치있네. 위트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센스 있고 또 붙을 확률이 있어요. 이런 건.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항목 2번.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어떤 과업인지, 당시 본인이 취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오. 이거 역시 저는 좀 이렇게 일단 질문이 길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세미 씨, 네. 이 평가 의도가 뭡니까?
뭔가 그 업무 처리 방식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 질문 같은데요. 그래요? 나는 아예 파악이 안 되네. 일단 이런 거는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NCS 직업기초 능력에 준하는 걸 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시면요. 자원 관리랑 문제 해결 능력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네. 아니에요? 네,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취준생들이 공기업에 접근할 때는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거를 자소서 항목에 넣어서 물어본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네.